자, 지금 그림과 같이 두 점이 딱 고정이 되어 있네요. A라는 점이 0,2고요. 중이라 0,2고요. B라는 점은 5,2죠.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태냐면요. X축 위에 두 점 P랑 Q인데요. 걔 밑줄 좀 쳐봐요. 그 둘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건 차이는 일정하네요. 그치? 이만큼 차이가 나네요. 한 놈은 A,0이고 X축 위의 점. 또 한 놈은 A 플러스 2,0이랍니다. 이렇게. 이 둘은요, 딱 차이가 2로 일정해야 됩니다. 맞지? 자,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너한테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면 사각형 APQB의 둘레의 길이 물어봤습니다. 얘요. 이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다고요. 근데 이 둘레의 길이가 A가 K일 때 최소 M을 가진답니다. 그리고 이때 A는요 0과 3 사이라고 했고요.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 이때 KM이 얼마게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요. 야, 얘는 고정이니까 변할 게 없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도 고정입니다. 무조건 2잖아요. 얘가 위치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이 길이는 계속 2죠. 맞아요? 그럼 너는 뭐만 최소로 만들어버리면 되냐면 얘랑 얘 한만 최소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지?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일단 대칭이동 좀 할게요. 얘를 대칭이동 시켰을 때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A'이니까 얘가 0,-2로 오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요 놈과 요 놈이 같은 것까지는 알겠어. 그치? 맞지? 그럼 잘 봐. 나는 지금 뭘 이용해주면 되냐면 자, 얘랑 얘는 고정이야. 변할 게 없어. 그럼 나는 이제 뭐만 지금 최소로 만들어주면 되냐면 이거요. 얘 더하기 얘만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얘는 일반 상황이랑 좀 달라요. 여기서 그냥 일자로 가버리면 안 되지. 왜? 중간에 이만큼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가니까 그럼 최소로 이게 최소인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를 내가 이쪽으로 밀어버릴게요. 이렇게.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일자로 쭉 왔을 때겠죠. 즉 이 일자로 갔을 때 이 모양이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되잖아. 맞아요? 얘를 이렇게 이만큼 밀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됐겠어 이게? B'이고 얘가 3,2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자로 쭉 왔을 때가 최소질 때 이건 알잖아. 근데 이게 이만큼이 일로 가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냥. 그럼 이때가 최소였던 거잖아.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였던 거잖아 그때가. 아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가 일자로 가버릴 때 길이가 얼마냐면 9에다가 3이니까 5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5고 여기가 2잖아. 그치? 그럼 일단 최소는 얼마였냐면 얘가 12였던 거네. 요거까지는 바로 구했죠. 그 다음에 언제 얘가 최소냐면 이 직선의 뭐야? x절편인 거지 얘가 지금. 그럼 그때 a값 구해낼 수 있잖아요. 그치? 얼마일 거냐면 얘가 얼마냐 이거 3분의 4 구하자. y는 3분의 4, 그 다음 x-2잖아요. 그치? 얘는 4분의 6이니까 x가 4분의 6일 때네요. 얘 y절편이, x절편이 4분의 6,0이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는 2분의 3,0이죠. 그럼 그때 얼마일 때야? 2분의 3일 때가 0이었던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2분의 3일 때 최소 12니까 두 개 곱해버리면 얼마? 18이었던 거네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답이 얼마입니까? 18인 거죠. 그치? 봐봐. 얘를 어디까지 밀었던 거야? 여기까지 밀었죠. 여기 A,0 지날 때까지 이렇게. 그럼 얘가 이 라인 위에 여기에 지금 A가 있으면 되니까 이 직선의 X절편이 얘였던 거고 그때 A 값은 어디 갔어? 2분의 3이었던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네. 이 문제 어렵죠? 그 다음에 51번 볼게요. 51번이래. 53번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을요, 이 가와 나 규칙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 나가면서 A2 또는 B2, 뭐 A3, B3 이런 걸 지금 정의해 나가죠. 그치? 이랬을 때 너한테 물어보기를 A6부터 B9까지의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 얼마니?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치? 좀 저걸 찾아야겠네. 그래서 이 규칙들을 한번 가볼게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축, Y축이고요. A1이 2,1이고 자, 얘를요, X축 대칭 이동한 게 뭐냐면 B1이고요. 얘는 2,-1이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또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한 게 뭐냐면 A2인데 원점 대칭 이동이니까 마이너스 2,1이죠. 그럼 얘랑 같네. Y좌표가요. 그 다음에 얘를 X축 대칭 이동한 게 또 뭐냐면 B2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얘랑 같죠. 얘를 다시 또 원점 대칭 이동한 게 뭡니까? 이렇게 와서 얘죠.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원점 대칭 이동하면 A가 늘어나죠. A2죠. A3이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다시 또 얘가 내려왔어요. 그럼 얘가 뭐예요? B3이죠. 다시 또 얘를 원점 대칭 이동 시켜. 그럼 얘는 뭐냐면 A4죠. 그럼 얘가 내려와. 그럼 얘는 뭐야? B4죠. 그럼 이런 상태 아니야? 얘가 계속 돌잖아. 그지? 계속 이런 식으로 도는데 요 앞에 있는 요 숫자 있죠. 이거. 얘가 홀수일 때는 A의 좌표가 2,1이었던 거고 B 요 아래에 있는 숫자가 얘도 홀수일 때는 2,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요. 이런 거잖아 지금. 그치? 짝수일 때는 이렇고요. 그죠? 그러면은 A6이면 얘는 뭐겠어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마이너스 2,1부터 홀수니까 여기 있잖아요.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의 제곱 좀 해줘 이거지. 그치? 얼마입니까 그러면? 20이죠. 됐어요? 네. 그렇지? 이런 거 규칙 찾는 문제 중에서 더 어렵게 나온 게 이제 뒤에 와서요. 수능 기출로 와봐요 먼저. 아이고 깜짝아. 아이고 미안. 뒤에 1번입니다. 자 얘도요. 뭐 특정한 지금 규칙 줬죠. 뭐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규칙 줬고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이 규칙에 따라서 쭉 움직이면서 A20의 좌표에 X좌표, Y좌표 합이 얼마게라고 묻고 있죠. 그치?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럼 내가 처음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봐봐. 이거 일단 해석 좀 할게요. 이거. 얘가 지금 어떻냐면요. X좌표가 Y좌표보다 크면 X좌표가 Y좌표보다 크면요. Y는 X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다음 거는 대칭 이동하래요. 그 다음엔요. X좌표가 Y좌표보다 작거나 같으면 계속 X를 얼마만큼 키워달라는 이야기야? 1만큼 키워달라는 이야기지. 언제까지? 클 때까지. 맞아요? 그럼 봐봐. 이런 상태가 지금 얘 해석이 됐어.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1, 1 주문까지 할게요. 봐봐. 여기서 1,0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A1이라는 게. 그럼 얘는 X좌표가 더 크잖아. Y좌표보다. 그럼 뭐 하라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그치? 그림 좀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대칭 이동하래요. 이렇게. 얘가 뭐인 거야? A2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얘는 0,1이었겠죠. 맞지? 얘는 지금 어떻냐면요. 얘가 지금 X좌표가 Y좌표보다 작잖아. 그럼 그 다음 거는 한 번 1씩 더, 1 더해. X좌표를. 그게 뭐야? A3이죠. 그게 뭐였던 거야? 1,1이지. 아직 X좌표가 Y좌표보다 크지 않지. 그 하나 더 더해.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치?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A4고 얘가 2,1이었겠네. 맞아? 그럼 X좌표가 Y좌표보다 커졌으니까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대칭 이동 시켜. 여기잖아. 얘가 A5고요. 얘가 1,2죠. 맞아? 그리고 다시 또 봐봐. X좌표가 Y좌표보다 클 때까지 1씩 더해. 이렇게 된 거지 지금은. 그럼 얘가 A6이고 이게 2,2고 얘는 A7이고 얘가 3,2잖아. 맞아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얘도. 또 얘가 이제 X좌표가 더 커졌으니까 이걸 더 올라와. 얘는 A8. 얘는 2,3. 그다음 또 하나, 둘 와서 얘가 A9, A10인 거잖아. 이렇게. 그치? 맞아요? A10인 거잖아. 이렇게.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얘가 지금 3,3이고요. 얘는 4,3이네요. 이렇게 지금 온 거죠. 상태가. 얘가 A1이고요. 맞지? 그럼 이제 상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았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A20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사실 20까지 다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 20까지 어떻게 이거 다 하고 있냐. 그치? 그래서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 좀 만만한 점이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조금 특수한 점들이잖아요. 그치? 규칙을 한번 찾아보려고 보니까,
야, 3, 6, 9잖아, 이거. 그 다음에 12인 거 보이죠, 그치? 얘는 몇 번째 3의 배수야? 첫 번째 3의 배수지. 얘는 두 번째 3의 배수고, 얘는 세 번째 3의 배수네? 야, 그러면 이거네, 지금. 얘가, 여기 있는 놈이 3의 배수일 때는 얘가 K, K였던 거네, 이렇게. K가 1일 때 A3은 1,1이었고, K가 2일 때 A6은 2,2였고, K가 3일 때 A9는 3,3이었던 거잖아. 맞아?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A20이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내가 제일 가까운 거 21 구해. 에? 21 구하라고. 그럼 21이 얼마야? 7,7 아니야? 맞아? 그럼 7,7이 여기 어딘가 있었을 거야.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A21이잖아. A20은 뭐야? 그 전 거지. X좌표 얘보다 하나 빠진 거. 맞아? 그럼 얘가 A20이니까 얘는 얼마였겠다? 6,7이네 이거지 지금. 맞아? 그래서 A20의 X좌표, Y좌표의 합은 얼마? 13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 정도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면 그래도 한 중킬로 끄면 되죠, 그래도. 아마 더 키우겠죠, 숫자. 20까지 말고 더 키우겠죠. 아예 손도 못 대게. 맞죠? 그래서 규칙 찾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규칙 찾아내는 거. 도형이동 막 시킨 다음에. 이런 문제가 꽤 나옵니다. 오케이?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요. 그 유형의 10번 은근 못 풀던데. 이거 지워도 되죠?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식 그냥 바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해도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있는데 그놈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게?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봐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이렇게 이동을 거치고 나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이렇게 이동을 거치고 나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여기 위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나는 당장 드는 생각은 이런 거 같은데 얘가 X절편이 A라고 했으니까 얘는 A, 0을 지나잖아요. 그치? 얘는 0, B를 지나죠. Y절편이 B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이런 이동을 거치게 되면 쟤는 어떻게 될 거냐면 1, A 플러스 1이 됐을 거고요. 얘가요. 1씩 더해주고 X좌표, Y좌표 자리 바꾼 겁니다. 얘도 1씩 더해주고 X좌표, Y좌표 자리 바꿔주면 B 플러스 1,1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어디 위에죠? 여기 위에 점인 거잖아. 그치? 그럼 집어넣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이때 A는 얼마냐면 2분의 3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이렇게. 그치?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집어넣었을 때 B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어서 B가 얼마입니까? 3이네요. 그지?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이니까 얼마겠어요? 2분의 3이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죠? 네, 물론 이제 역으로 거꾸로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쌤 얘를 그러면 이 이동을 거꾸로 하면은 얘를 거꾸로 하는 게 얘잖아요. 이거지. 그치? Y는 X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대칭 이동하고요. X축의 방향으로 거꾸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것도 얘가 돼야 될 겁니다. 물론 순서 시켜줘야 돼요. 거꾸로 들어갈 때는 얘 먼저 해준 거지. 얘 먼저 하고 그 다음 얘 해줘야겠죠. 거꾸로 들어갈 때는. 그치? 11번 보시면요. 이런 2차 함수를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대요. 얘가 이렇게 아래로 플롯한 2차 함수인데 꼭지점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그럼 얘를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치? 그럼 모양 자체는 얘가 이 축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 얘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냥 대충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난 뒤에 얘를 Y축의 방향으로 올려. 얼마만큼? 2만큼 올려요. 그랬을 때 이놈과 이놈이 한 점에서만 만나랍니다. 그럼 잘 봐. 얘를 잡았어요. 이제 들어 올릴게요. 쭉 올려. 그럼 아직 안 만났죠. 계속 안 만나다가 어느 순간 만나겠죠. 이렇게. 근데 만나는 그 점이 한 점이라면 그 점은 모일 수밖에 없어. 꼭지점, 제일 튀어나온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꼭지점에서 이 둘이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는 소리죠. 즉 두 놈의 꼭지점의 좌표가 뭐했다? 같았다는 이야기네. 그치? 그러면 얘를요. Y는 X 잠깐만요. 얘가 꼭지점 좌표가 요 흰색이 얘가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올라오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그럼 요 놈과 요 놈이 같았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a-1은 3-a여야 되네요. 그래서 2a가 얼마? 4고요. 그럼 a는 얼마? 2였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지금 대칭축이 변화가 없어서 이랬던 거야. 만약에 이차함수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안 만나고 있는 상황이죠. 안 만나고 있는데 내가 얘를 위로 막 점점점 들어 올리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뭐 하겠어? 만나겠지, 그치? 만나는 이 점이 반드시 꼭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칭축이 같은 상황이어서 이랬던 거야, 지금. 맞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이요. 얘는요, 그림이 주어졌는데 보통 이런 거 나오면 그림 안 줍니다, 이거. 그냥 줘요. 봐봐. 자, 이런 상태인데 얘가 x 플러스 2y는 12고요. 양변을 내가 12로 나누어 버릴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딱 내가 알고 있던 뭐야? x절편이 12고 y절편이 6인 직선이죠. 그치? 그럼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을 때 x축, y축이고요. 얘가 x절편이 12니까 두 칸, 12. 그 다음에 y절편이 6이니까 한 칸 와서 이거랑 6이라고 하죠.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던 거죠. 이 직선이 이게 L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는 얘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직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봐봐. 야, 너 직선을 결정하려면 점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죠. 그러면은 12,0이 어디로 왔겠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0,12로 왔을 거고요. 얘는요, 6,0으로 이렇게 왔겠죠. 그치? 그러면 L'이라는 직선은 얘가 이렇게 생겼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니까 이 교점은 그대로고 이렇게 왔었겠죠, 지금. y는 x. 맞아? 그럼 봐봐. 너 지금 구하는 거는 뭘 구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각형에 뭘 구하고 있는 거야? 넓이를 구하고 있죠, 그치? 그럼 잘 봐. 얘를 이렇게 뒤집은 게 이쪽이죠. 얘를 이쪽으로 뒤집은 게 얘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이렇게 뒤집은 게 얘랑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사실 이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 2배였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만큼이 6인 건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얘의 좌표만 구해내면 높이를 구해낸 거죠. 얘의 좌표는 뭐냐면 y는 x와 누구와의 교점입니까? 직선 L과의 교점이잖아요. 그치? 요 놈과 요 놈의 교점이니까 얘는 4,4인 거 보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는 밑변이 6이고 높이가 4니까 6 곱하기 4에다가 2분의 1까지 한 게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다가 이게 몇 개 있다고? 2개 있던 거잖아. 그치? 그 얘의 넓이는 얼마였던 거야? 24였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A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B는 3,0이니까 여기 1,0, 3,0 이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치? 그럼 P는 막 여기 위에 있잖아요. 여기 위에. P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럼 대충 너가 딱 보여지는 그림으로는 얘가 예각삼각형이겠구나 싶죠. 맞지? 예각삼각형이겠구나 싶은데 잘 봐. 이렇게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직각삼각형이고 싶어 일단은 P가. 그러면 자 봐봐. 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뉠 텐데 이렇게 얘는 그냥 정해진 선이잖아요.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얘가 빗변이거나 또는 얘가 빗변이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봐봐. 첫 번째로요. 선분 A, B가 빗변인 경우를 봅시다. 빗변. 얘가 빗변인 거야. 그 얘가 빗변이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대충 네가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직각 또는 이렇게 직각 또는 뭐 이렇게 직각.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니? 원주각 할 때 많이 봤죠.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야, 선분 AB가 빗변인 삼각형 PAB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P의 자취가 어떻게 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P는 어디 있냐면 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 위에 점이어야 되죠. 이렇게. 그치? 그래야 얘에 대한 원주각이 90, 90, 90이어가지고 다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뭐 요거는 이제 여기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럼 봐봐. 나는 직각삼각형이면서 거기다 뭐까지 만족을 해줘야 돼? 이등변 삼각형까지 만족을 해줘야 되지. P는 여기 무수히 많았을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등변까지 만족을 해줘야 된다고. 그 이등변까지 만족을 하려면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그림 대충 보세요. 다시.
뭐 대략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P가? 예. 맞아요. 그 다음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그럼 잘 봐.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 게 P의 좌표잖아요. P의 좌표를 구할 건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2잖아. 그 다음 내가 여기다 이렇게 수선 내렸어요. 그럼 얘랑 얘 두 개 뭐야? 합동이죠. 이만큼이 얼마인데? 1이고요. 이만큼 얼마야? 1이지. 근데 얘는 이 전체 직각삼각형이랑 또 닮음이잖아요.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1이니까 그럼 얘는 얘 기준 x축 1, y축 1만큼 올라와야 되니까 얘는 2,1이었던 거지, 좌표가. 그럼 이때 점 P가 다시 선분 AB가 빗변일 때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된 거냐면 2,1이었던 거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요. 자, 두 번째로요. 선분 AB가 빗변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직각삼각형에서요. 빗변이 아닌 이런 변은요. 나머지 한 변과 어때야 됩니까? 직교를 이루어야 돼요. 그치? 여기 P가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그치? 이 경우에는. 그럼 P의 위치는 지금 어땠을 거냐면, 뭐 이렇게 돼 있겠네, 이거지, 지금.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이렇게 됐겠죠. 맞아요? 근데 잘 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땠어야 됐는데? 같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 다음 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럼 봐봐. 야, 너 이 사각형이 뭐니? 정사각형이지. 그럼 내가 P의 좌표 찾는 게 너무 쉬워졌네?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이야? 2잖아. 그럼 P가 여기 있을 때는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 1,2지. P가 여기 있었을 때는 좌표가 2니까 얘는 3,2잖아요.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선분 AB가 빗변이 아닐 때는 P가 두 개 나오는데 1,2이거나 또는 3,2 두 개 나왔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 이때 요 P는 어디 있던 거야? 여기 대각선이 교점했던 거네, 이렇게. 그치?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점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직각 이등변의 삼각형을 만들 때 P로 가능한 게 몇 개였다, 이렇게? 3개였다고, 일사분면에서. 맞죠? 그럼 이랬을 때 지금 너한테 보여달라는 게 X좌표에 대한 Y좌표의 비율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 있잖아, 이거. 여기서는 그냥 3개밖에 안 되니까 하시면 돼요. 하면 되는데, 이거 해석이 이렇게 되죠. 이거 뭐야? 원점과 점 P를 이은 선분의 기울기 맞아요. 원점과 점 P를 이은 기울기지. 그럼 봐봐, 기울기 볼게. 하나, 둘, 셋이잖아. 그치? 그럼 누가 제일 커? 얘지. 그 다음 누구야? 얘지. 제일 작은 놈이. 그 중간이 얘잖아. 얘가 제일 크니까 얘는 얼마? 2잖아. 그치? 얘는 얼마야, 이거? 2분의 1이잖아. 그치? 최대가 2였고 최소가 2분의 1이었네. 그치? 물론 이걸로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맞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최대가 2고 최소가 2분의 1이었던 거죠. 자, 문제 상태가 어떻냐면요. 지금 중심이 주어졌고 반지름이 루트 2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인 부채꼴에서 이 호의 길이를 3등분하는 점 중에서 A에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이 점을 P라고 하겠답니다. 얘를요. P. 이렇게 준 거죠. 그 다음에 요 선분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를 Q, 그 다음에 여기 선분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R이라고 하겠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너한테 물어보기를 뭘 물어보는 거냐면, 야, 그럼 이 경로,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의 최소가 얼마가 되게? 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까 우리 문제 봤습니다. 봐봐. 좌표평면상에서요. 이렇게. 좌표평면상에서 P가 뭐 여기 있어요. 근데 Y축 한번 들렸다가 X축 한번 들렸다가 다시 돌아온답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너한테 물어본 거 이렇게 물어보거든. 야, 그럼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이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럼 얘는 결국 뭐냐면 P에서 출발해서 Q 들렸다가 R 들렸다가 P로 돌아오는 이 경로의 최소값 물어본 거죠. 그 얘가 최소값이려면 P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길에 Q랑 R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뭐 할 거야? 대칭이동 이용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P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 얘도 대칭이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가는 길에 뭐가 있으면 돼? Q랑 R이 있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뭐, 이거 왜 또 하필 이거야? Q, R 뭐 이렇게 있었겠지, 그치? 가는 길에. 이 선분의 길이가 뭐였던 거야? 얘 최소값이었던 거지.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 그치? 그럼 이걸 내가 그대로 이용할 건데, 봐봐. 쌤,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는 좌표 평면에 올라와 있는데 얘는 그냥 도형이 띡 하나 주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아마 도형의 이동 처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도형의 이동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너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도형들을 좌표 평면에다 올려다가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 해석기 하라 그랬잖아. 그치? 얘 봐봐. 너 얘를 이제 좌표 평면에 올릴 거야. 그럼 네가 제정신이라면 원점을 여기다 잡을래? 여기다 잡을래? 여기다 잡을래? 여기. 당연히 원점을 잡겠죠. 그치? 원점을 여기 중심에다 잡아놓을 거 아니야. 그래야 이 좌표 설정이 쉬우니까.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네 이렇게. 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그치? 그럼 잘 봐. 야, 얘가 지금 호가 일단 3등분 됐다며. 근데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뭐해? 정비례하지. 야, 그럼 45도를 3칸으로 쪼개버리면 한 칸이 얼만데? 15니까 2칸이면 30이지. 그럼 잘 봐. 얘 봐봐, 얘. 일단 이 직선.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면서 얘를 지나는데 얘가 이 직선이라는 게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의 크기가 45도잖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탄젠트 45지. 이게 얼만데 탄젠트 45면? 1이잖아. 그 얘는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얘 이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 봐봐 얘는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면 한 칸, 두 칸이니까 얘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의 크기가 몇 도야? 30도였겠죠? 30도. 두 칸. 그럼 30도면 얘의 기울기가 탄젠트 30이니까 루트 3분의 1이죠. 얘는 원점까지 지나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Y는 루트 3분의 1X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까지 왔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원이지 원. 얘는 이제 중심이 얼마냐면 원점이고 반지름이 2니까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다 봐봐. 나 이제 얘 지금 최소값 구하려면 P를 뭐 대칭 이동하고 뭐하고 어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P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겠지. P의 좌표를 먼저 구하게. 그럼 봐봐. 얘랑 얘 연립한 게 P의 좌표 아니야? 물론 두 개 나오겠지. 왜 두 개 나오냐면 얘는 그냥 직선인 상태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렇게 나왔겠지. 이렇게. 그냥 연립을 해버렸으면 너가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개 나왔을 거라고. 그럼 그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놈 찾아주면 되죠. 그럼 봐봐. 얘랑 얘 연립 좀 할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3분의 1 X제곱은 2고 그럼 X제곱은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어서 X가 뿔마인데 플러스였겠죠. 그치? 플러스니까 2분의 루트 6이죠 이거. 맞아? 유리화까지 해버리면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6이라고 X좌표가. 근데 얘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Y좌표는 2분의 루트 2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지금 상태가? 그럼 잘 봐. 자 이제 내가 얘랑 길이가 똑같은 길이가 똑같은 걸 내가 잡아내려고 대칭이동 이용할게. 여기 이렇게 있었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니까 이 P'이라고 하면 얘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6인 거죠. 맞아? 그 다음에 또, 자, 얘가 얘랑 똑같은 점을, 똑같은 길이를 가진 놈을 잡아내려고 대칭이동 이용하시면 얘가 여기가 P2'이고요. 얘는 X축 대칭이동이니까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였겠지. 맞아? 그럼 봐봐. 야, 너 이 삼각형의 둘레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삼각형의 둘레가 얘랑 똑같잖아, 지금. 봐봐. 얘랑 똑같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고정이고. 얘가 이렇게 온 거지, 지금. 그 삼각형의 둘레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잖아, 지금 상태가. 그러면 결국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런 애들이 막 꺾이면 안 되고 그냥 뭐 해야 돼? 일직선으로 쭉 와야 되지. 즉,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온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였다? 다시. 이 직선의 기울기래. 이 선분의 길이가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그냥 구해버리면 되겠구나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루트 얘에서 얘 뺄게요. 얘에서 얘. 얘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의 제곱이네. 맞습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에 있는 거 계산 좀 해주면 자 루트 4분의 얘는 8 마이너스 2루트 12 얘는 8 플러스 2루트 12잖아. 그치? 맞아요. 이렇게 사라지고 4분의 16이니까 얘가 얼마인데? 4잖아. 맞아? 그럼 루트 4니까 얼마였던 거야? 2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최소는 얼마였다? 2였던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약간 비틀어서 뭐 낼 수 있냐면, 야, 그럼 얘가 최소일 때 점 Q와 R의 좌표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점 Q와 R의 좌표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너 뭐 구하면 돼? 이 직선과 Y는 XY 교점 구한 게 R이고요. 아니, Q고요. 그 다음 그놈의 X절편이 뭐였던 거야? R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최소값 물어보는 것 중에서는 제일 어렵죠. 아니, 제일 어려운 편에 속하죠, 이런 문제가. 아까 그 유형편 그거랑 50 몇 번 했던 그거랑.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시험을 낼 거고 공부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뭔가를 생각할 때 덩어리끼리 그냥 한 모임을 생각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런 거 이런 애들을 말할 때 이거 다 그냥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얘네들 딱 보자마자 야 이거 3으로 나눴어.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이야? 1인 애들이죠. 그래서 그냥 얘는 내가 야 이거 집합인데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이야 라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집합론이라는 걸 따로 정의를 하고요.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써먹게 됩니다. 이 단원에선 조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로 자연현상에서 있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뭔가 생각해내기에 편하려고 만든 거라서 약속이 많아요. 정의가 많고요. 아시겠죠? 사람들 간의 약속과 정의가 많다고요. 그럼 기호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먼저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밑줄을 한번 좀 칠래요? 그 두 번째 줄이에요.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요.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명이라는 거는요, 분명이라는 건 주관이 아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뭐 3명 다 모일 수 있잖아요. 그치? 3명이요? 아, 왜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나 빼고 둘만 모일 수도 있죠. 그치? 이씨. 어쨌든 그래서 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할 때는요, 잘생기다? 이런 거는, 잘생겼다 이런 거는 내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키가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누군가는 키가 작다의 기준이 한 130 정도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욕심이 커서 170일 수도 있죠. 키가 작다의 모임이. 그치? 그래서 이 분명이라고 했을 때는요, 주관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내가 야 성씨가 김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몇 명 없죠. 그치? 딱 정해지잖아요. 갑자기 내 성을 바꿀 수는 없잖아. 주관에 따라서. 그치? 으씨. 됐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 집합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데 잘 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박 씨가 나밖에 없나요? 네. 그렇네요. 음성을 바꾸면 되지. 김씨 합시다. 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집합을 쓸 때는요 대문자 기호 씁니다. 이렇게 캐피탈. 자, 그리고 얘가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 이 반에서요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은지 있죠, 김은지. 네. 권유영. 네, 건유 있고요. 끝인가요? 둘밖에 없네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봐봐. 얘는요, 얘는 집합 기호고요.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 이런 얘네들이죠, 얘네들.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때 내가 야 그러면 지안이는 이 집합 A의 원소야? 라고 물어볼 때 말이야. 지안이는 이 집합 A의 원소야?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원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수학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은지는 이 집합 A의 원소야? 라고 얘기했을 때 원소 맞죠? 그럼 이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얘는 이겁니다. 너네 영어 잘하죠? 이거 엘리먼트요. 이거 뭡니까? 원소, 요소 이런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2를 떼다가 형상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이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 은지는 이 집합 A의 원소인 겁니다. 오케이? 그 아닐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아닐 때는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버리면 돼요. not이에요, not. 아시겠죠? 아, 그러면 지안이는 이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기호로 표현해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줄 하나 좀 칠게요. 어딨냐면 1페이지에 그 집합과 원소의 관계 해가지고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방가로 있죠. 2번에 집합과 원소의 관계 아래 보시면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치?
그 아래 어드바이스 밑줄이요.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고 하는데 말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스몰 A가 캐피탈 A의 원소다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약간 적은 건데 우리가 보통 집합은 캐피탈로 나타내고요. 원소는 이렇게 스몰로 나타냅니다. 이거 여기 소문자요. 아시겠죠? 네. 됐고 원소가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는 아까 기호 얘기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봐봐. 집합을 분류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집합이 있겠죠. 뭐 정수의 모임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수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뭐가 정수인지. 근데 정수는 무한대로 많죠. 그 원소가 뭐겠어요?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무한집합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의 모임 이렇게 얘기합시다. 10의 약수의 모임, 양의 약수라고 할게요.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 이러면 1, 2, 50, 4개밖에 없잖아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유한집합 이렇게 불러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여서. 그래서 그 첫 번째 어드바이스 있죠. 집합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게 원소의 개수를 분류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어드바이스 1페이지. 거기 보시면 유한집합, 무한집합 보이죠? 그치? 맞죠?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일단 자, 첫 번째로요. 무한집합이 있고 두 번째로 유한집합해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유한집합 중에서 조금 특이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애냐면 원소의 개수가 아예 없는 애요. 원소의 개수가 빵개이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집합 이렇게 부릅니다. 빌공자예요. 빌공. 공허하다 할 때 있죠. 왜? 너 한자 잘하잖아요. 못하는구나. 빌공자. 네, 빌공입니다. 빌공. 비어있는 집합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빵개란 이야기인데 이런 공집합은요 우리가 따로 기호를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원소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아시겠죠? 요게 공집합 기호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페이지로 가면 원소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2페이지에. 그 밑줄 하나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러면 없죠. 원소가.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어디 있어요. 그치? 그럼 이런 건 뭐겠습니까? 공집합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집합을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집합의 표현법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얘는 이름 자체에 얘 표시 방법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원소를 그냥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얘기하면요. 집합 A는 원소를 표기할 때 우리 중괄호 이제 써요. 이제 집합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를 쓱 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나 이거 뭐였어? 단순히 원소를 그냥 쭉 나열해버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의 나열법 이렇게 불러요. 원소 나열법. 그런데 봐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언제 쓰냐면 잘 봐. 야, 내가 이거 집합 A의 원소 10개 쓰는데도 약간 하다가 좀 마음이 답답했죠. 보다가. 그치? 아이, 저기 언제 다 써? 약간 이렇잖아. 그치? 자, 봐봐. 이게 만약에 10개면 그런데 막 100개예요. 그 1부터 100까지 다 쓰기엔 너무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렇게 해버립니다. 집합 A는요. 집합 A는 원소를 가지는데 X라는 원소를 가지는데 이 막대기가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막대기가 그냥 바인데 얘가 서치 대시예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가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봐봐. 다시 의미가 뭐냐면 집합 A는 X라는 원소를 가지는데 이 X라는 건 어떤 걸 만족해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야 라는 거야. 그치? 그럼 아까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만 써버리면 조건을 제시해버리면 그러면 X는 뭐야?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었던 거지. 그럼 얘나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지. 그럼 얘는 봐봐. 내가 원소를 굳이 나열해도 되지 않으니까 되게 편안하죠. 원소가 많을 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제시법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집합의 표현 방법에 주안점이 있다기보다는 문제풀이에서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요. 이렇게 집합 A라고 했을 때 얘 원소를 여기다 그냥 써버립니다.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써버려요.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요 얘 표현 방법이기보다는 문제 풀어낼 때 집합의 포함관계, 집합 또는 원소의 포함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때 너가 한눈에 좀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어떤 뭐 스킬 비슷한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구나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다? 그냥 단순히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뭐다?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바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치댓 이렇게 부른다고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가져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죠?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지금 이 페이지 보시면요. 밑줄 하나 칠게요. 방가루 1번에 원소나열법 있죠? 그다음 방가루 2번에 조건제시법 있잖아요. 그치? 근데 하나만 조금 주의해야 될 거. 가끔 이런 거 있어요. 봐봐. 쌤 그러면 만약에 집합 A에 속하는 원소가 3이 뭐 1개가 아니고 3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쌤 이거 3, 3개 써줘요. 이건데 우리가 원소를 써줄 때는요. 중복된 건 표기하지 않습니다. 중복된 건 표기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밑줄 한번 칠게요. 첫 번째 원소의 나열 순서는 바꿔도 되지만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밑줄. 네. 예를 들어서 1, 2, 3, 3, 1과 같이 나타내도 되지만 1, 1, 2, 3 이렇게 나타내시면 안 돼요. 오케이? 됐죠? 네. 그 다음 밑에 조건제시법 볼게요. 조건제시법 보시면 집합에 속하는 각 원소들만의 공통된 성질, 즉 원소를 결정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아까 얘기했죠? 맨 아래 조건제시법의 표현에서 바의 기호는 서치댓으로 번역합니다. 밑줄이요. 됐고. 그 다음에 3페이지 어드바이스 첫 번째로 좀 밑줄 좀 칠게요. 가끔 보면 원소나열법이나 조건제시법은 그건 집합의 종류예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이거는 집합의 종류가 아니고 그냥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줄 맨 마지막에 원소나열법의 장점은요. 그 원소의 개수와 원소가 뭔지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야, 3이 집합 A의 원소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건 딱 한눈에 들어오죠. 3이 얘의 원소 맞잖아요. 근데 10 이하의 자연수인가 한번 생각은 하셔야 되죠. 3이라는 거 너무 쉽긴 하지만 이거는. 그래서 원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원소나열법의 장점입니다. 단 얘는 이제 원소가 많아지면 다 나열하기가 불편하겠죠. 그치? 조건제시법도 마찬가지로 얘는 장점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많아질 때 그냥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얘 단점은 특정한 원소가 얘 원소인지 아닌지가 파악하기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몇 개지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치? 네, 맞습니까? 네. 됐고요. 그래서 예제 2번 3페이지 예제 2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강사들 그거 공고 뜨거든요. 그 윈터스쿨 강사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 뜨잖아요. 거기가 완전 그 강사계 막노동 현장이거든. 진짜 막노동 현장이란 말이야 거기가. 쌤이 지금 노린 거 만졌는데. 요즘 괜찮아요. 요즘에 막 열심히 뛰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막 거기는 약간 사람이 문제. 그런 거 보는데 어머니 마음이 참 오죽했으면 치워버리려고 제 눈앞에서 치워버리려고 보내셨을까. 어머니 그 말씀 안 하시나요? 네. 그러세요? 어머니 좋으시네. 자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얘가 집합 A는 원소가 이렇게 주어졌죠. 집합 A는 원소가 1, 2라고 바로 주어졌고요. 집합 B는 2, 4, 6이랍니다. 그치? 집합 X는요. 잘 봐요. 원소나열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습니다. 말뜻이 뭐냐면 야 나는 이렇게 생긴 놈을 원소로 가지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놈들이야 이 얘기지. 그치? 그럼 이 A라는 건 뭐였냐면 집합 A의 원소고요. 그치? B라는 건 집합 B의 원소죠. 즉
집합 A의 원소와 집합 B의 원소를 곱한 놈에다가 얼마만큼 더한 거? 1만큼을 더한 놈을 원소로 가져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뭐 하나씩 해보지 말고 자 이런 거 표 좀 써요. 이거 많아지면 이거 빼먹는 게 나온단 말이야 네가. 그러면 봐봐. 집합 A의 원소 여기다 쓰고요. B의 원소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표잖아요. 여기 A, B. 그럼 여기가 얼마였을 거냐면 합이니까 곱이죠. 곱이니까 2, 4, 8, 6, 12 요거잖아요. 그치? 걷다가 1씩 더한 값이 내가 궁금하니까 3, 5, 9, 7, 13이죠. 그치? 그래서 집합 X는 내가 원소날법으로 한번 써보면 3, 5, 7, 9, 13 이러면 뭐가 틀렸어? 그렇지. 중복되는 거 반영하지 않아. 집합에서. 그래서 얘는 빠졌고요. 이렇게 되죠. 얘는 최대값은 얼마? 13. 최소값은 얼마? 3이었던 거죠. 두 개 뭐 해달랍니까? 합을 구해달라고 얼마? 16. 그렇지. 됐죠?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봐봐요. 근데 자, 봐봐요. 집합 A라는 게 만약에 원소날법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봐.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야 라고 할 수 있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봐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인데 N은 당연히 직관적으로 뭐겠어요? 넘버겠죠. 넘버. 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 3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는 이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3개인 거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내가 몇 가지 문제 내볼게요. 자. 얘는 얼마야 이거? 0.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치? 자, 두 번째. 얘는 1입니다. 지금 공집합이잖아요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집합 안에 들어갔죠? 이렇게 생긴 원소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긴 원소인 겁니다. 원소가 꼭 숫자라는 그 착각 버려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얘는 얼마? 1인 거지 이렇게. 또 만약에 자, 얘는 몇 개? 얼마야? 3. 그렇지. 하나, 둘, 셋, 요거 3개인 거죠. 이렇게 생긴 원소들이었던 거야. 이 원소, 이 집합기호 안에 이게 들어가는 순간 얘는 어떻게 생겼던 간에 그때부터 원소를 취급이라고요. 낚이면 안 돼 이런 거 되게 유치한 거지만. 얘는 얼마야 그러면? 얘가 3인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또 만약에 이러면요? 얘는 1이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4페이지 보이죠? 그 아래. 네. 4페이지 그 아래 어드바이스 별표고요. 여기서 낚이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3번, 4번 두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C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고요. 집합 C의 원소의 개수 좀 구해달래죠. 그치? 얘는 말뜻이 뭐냐면 야, 나는 이런 원소를 가지는데 이 원소가 X 플러스 Y를 만족을 해야 되고 이때 X는 집합 A의 원소고 Y는 집합 B의 원소야 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내가 얘와 얘 원소들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0, 2, 0, 2, 4, 6 이렇게 썼을 때 빠르게 할게요. 0, 2, 4, 4, 6, 8이잖아요. 그치? 그럼 뭐뭐 있는 거냐면 0, 2, 4, 6, 8 이렇게 5개 있던 거죠. 그치? 그래서 집합 C의 원소는 0, 2, 4, 6, 8이었고요. 얘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5개였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네, 됐고요. 예제 4번 눈으로 할게요. 거기 기억 보세요. 집합 A가 이렇게 생겼죠.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1개죠. 네.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공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 빵개인 거 맞죠? 네. 네. 디귿 앞에 거 원소의 개수 1개고요. 뒤에 거 원소의 개수 1개니까 1 빼기 1이어서 0이죠. 그치? 니은만 맞겠네요.
됐죠? 네, 진도 여기까지고요. 숙제를 줄 건데 지금 푸세요.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더 줘요? 덜 주셔도 될 둘, 것 같은데.